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10월 6일, 또 오늘도 벌써 금요일이네요. 10월 6일 금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합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5%의 인간은 본성을 거스르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 능력으로 인생의 자유를 얻고 경제적 자유를 누린다. 유전자, 무의식, 자의식의 꼭두각시에서 벗어난 자. 사람들은 이들을 역행자라 부른다.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이 5%의 인간에 들어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생의 자유를 얻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진정 기원드립니다. 제가 지난 10월 4일 날 용인에 다녀왔는데, 용인에 보면 이 삼군 사령부 내에 호국 선봉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찾던 도중에 이제 이 호국 선봉사를 갖다 가게 됐는데, 우연찮게 이 오른쪽에 있는 제 친구를 만났어요.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약속돼서 만난 게 아니라 정말 우연하게 만났는데, 이 친구를 제가 2017년도에 이 친구가 전방사단에 대대장 할 때 제가 취임식에 참석을 했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2017년도니까 8, 9, 10, 2020, 1, 2, 3 거의 한 6년, 7년 만에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반가웠고, 참, 감회가 좀 새로웠다라는 말씀 드리고, 제가 삼군사령부, 사령부에 들어가 본 적도 없고, 제가 또 용인 쪽에서 근무한 적은 없는데, 참 용인이 참 따뜻하다. 그리고 또 용인에 올해 또 모임 때문에 매달 한 번씩 가다 보니까 용인에 대해서 또 많이 알게 돼서, 오늘 아침에 간단하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제가 용인 삼원부동산 최성용 대표님이랑 집을 혹시라도 짓는 분들께 필요한 영상을 갖다 하나 준비했으니까 땅을 매입해서 건축하는 그런 단계까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시간 되신 분들은 오후에 한번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독일병정님의 부동산 블로그, 독일병정의 세상 사는 이야기, 부동산 연착륙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다들 아시죠? 네. 구독과 좋아요는 감사스마일이 이렇게 꾸준하게 방송을 하는데 큰 힘이 된다는 말씀 드리고,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고 시작합니다. 부동산 연착륙에 대한 개념, 애시당초에 이번 정부가 집값을 폭등하겠다고 착각한 경우라면 생각을 접는 게 중요하다. 부동산은 잘못하게 되면 거품이 발생하고 이번 인플레이션 문제로 인해서 갑자기 찾아온 금리 인상의 시장 자체가 뒤흔들릴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부분도 있고, 또 말하자면 이번 정부는 가만히 있는데도 시장이 급등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표정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죠. 정책이 정치가 되어버린 것이다. 폭등해서 좋아할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반대로 폭등이 되어버린 수준이 된다면 정권은 또 교체가 될 것이다. 가격 급등에 대한 부담감은 정책을 펼치는 상황에서 여실히 나타나고, 그리고 야대, 여소 야대의 문제도 간과할 수는 없다. 아직까지 국회에 머무르는 여러 가지 그런 법령들이 통과될 날이 오리무중이다. 그래서 지금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도 특별히 주택공급을 갖다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만 있지, 이런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어떻게가 지금 빠져있다라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저는 한 3년 후가 더 걱정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전세 사기 사건 같은 경우에 이제 경험을 한 분들에게는 지옥 같지만 뭐가 해결되는 것도 없다. 비가 와서 반지하가 침수가 되고 사람이 죽어나도 그 당시만 말로 떠들 뿐 현실은 냉엄하다. 그래서 감사스마일은 1주택은 필수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나라님도 이 주택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가 없고, 평생 내가 전세나 월세를 살 수는 없다. 전세 금액이 만약에 동결이 돼서 2억이면 2억, 3억이면 3억 가지고 내가 100살까지 그렇게 산다라고 하면 내 집 마련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주진 않는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정부는 매듭을 짓지 못하고 그저 이대로만 흘러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 집값을 갖다 억제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대출을 쪼이면 됩니다. 대출을 안 해주면 됩니다. 가계대출을 갖다가 안 해주면 자연스럽게 주택 가격 상승은 막을 수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올해 특례 보금자리론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수요를 위한 대출들의 시장의 급락을 또 방지했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특례 보금자리론을 1주택자, 그러니까 무주택자 분들이 1주택을 하기 위해서 특례 보금자리론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니에요. 특례 보금자리 이용하셨던 분들은 1주택자가 2주택으로 가기 위해서 내 집이 안 팔리기 때문에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일단은 갈아타시는 분들 많이 봤고, 또 이제 1주택자이면서 또 상위 좋은 지역으로 해서 갈아타기를 하려고 일부러 또 특례 보금자리론 이용을 해서 이렇게 2주택을 갖다가 하시려고 하셨던 분들의 수요가 더 많았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또 추가로 또 소득의 그런 6억에서 9억대에 이런 아파트 가격대가 작년 연말부터 올 초까지 좀 가격이 하락을 했다 보니까 이 기회에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을 해서 1주택자분들이 더 많은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특례 보금자리론이 우대형만 지금 남아있고 일반형은 지금 폐지가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대형도 아마 내년 1월까지만 지금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또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6억까지는 그렇게 많은 아파트들이 수도권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특례 보금자리는 우대형 같은 경우는 또 그런 조건들도 좀 까다롭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사용을 하진 않을 것이다 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는 분명 금리 인상으로 문제가 되는 시장을 잠깐은 멈추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문제가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경제 여건이라든지 물가 강세, 고금리, 고환율, 그다음에 고환율, 고금리, 고유가, 이렇게 이 세 개의 삼중고가 지금 우리 현실에 지금 직면해 있는데, 낙관만을 맺히는 정부 생각과는 달리 불확실성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 경제는 분명히 부동산 시장에 살아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조건이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부터 부동산 가격이 보합 내지는 그래도 소폭 상승할 것이다 라고 지금 전망하시는 분도 있고, 또 보합으로 가다가 또 내려간다는 또 의견도 많이 있는데, 감사스마의 생각은 내려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보합으로 가고 정말 급한 매물들이라든지 내가 이제 이런 매물들로만 일단 거래가 될 것이다. 거래가 내년 4월 중순까지는 아마 많이 없을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매수 대기의 수요가 전세라든지 월세로 이제 몰리다 보면서 전세 시장과 임대차 시장이 조금 불안한 요인이 감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독일 병정님께서 늘 강조한 민간 임대 시장의 축인 다주택자들이 아직 길을 열어주지도 않았고 그럴 생각도 지금 없어 보이고, 투자자들이 대놓고 질려대던 전 정권 시장과 너무 다르다. 그리고 건설사들이 집을 안 지으니 다독거리는 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욕먹기 싫으니까 공급과의 견성 문제도 지금 손을 갖다가 지금 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은 여전히 심리적인 위축을 불러오기 때문에 이른바 지금 시장에서는 한 채 정도는 사는 건 없는 사람들을 위한 날 명분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무주택자분들은 지금의 고분양가라든지 지금의 아파트 가격도 비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사고 있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또 아파트 거래량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지난 2020년도와 2021년도를 비교하게 되면 정말 미미한 수준이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전문가의 전망도 필요 없다. 사람들은 당장 내리냐 안 내리냐에 관심이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독일 병정님이 앞으로 부동산 연착륙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는 지금 이걸 즐기고 있는지도 모른다. 총선 앞두고 부동산 시장이 급등한다면 이건 또 치명타이고 결국은 이대로 흘러가게끔 만드는 것이다. 김수현 전 수석님께서 부동산과 정치와 부동산에 대한 책을 갖다 내셨다고 하는데, 저는 읽어보진 않았지만 정말 부동산과 정치는 정말 뗄래야 뗄 수가 없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생활 전반에 있어 가장 1순위로 들어가 있는 게 정치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알고 부동산을 보게 되면 앞으로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고 또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예측할 수가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우리가 작년, 올해 또 내년에 부동산 정책이 다 다릅니다. 같은 것 같으면서도 다르고, 또 부동산 시장이 내려간다라고 하면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을 갖다가 또 살리기 위해서 규제를 갖다 완화하고, 또 부동산 시장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또 정부에서는 더 이상 올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수요를 갖다 억제하고 또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와 공급이 일정하게 맞춰져 가지고만 간다라고 하면 부동산 가격이 뭐 3%, 5% 이내밖에 인상이 안 될 텐데,
그게 마음처럼 안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뭐 20%도 폭등했다가 또 10%또 하락했다가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무주택자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을 하셔야지만 이런 것들을 갖다 잊어버리시고 편안하게 내 생활을 갖다 영위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냥 내 집 마련을 갖다 언제 해야 되나 언제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이런 고민들을 해 나가야 되고, 집값이 내려가면 집값이 내려가기 때문에 못 사는 거고, 또 집값이 올라가면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또 못 사는, 이런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펼쳐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해드릴까요? 2016년도부터 17, 18, 19년도만 해도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분양권 거래를 하게 되면 5천만 원만 벌어도, 뭐 2천만 원, 3천만 원만 벌어도 너무너무 좋아했었는데, 지금은요, 아파트를 분양을 받게 되면 최소 2억, 3억을 갖다가 시세 차익을 얻어야지만 뭐 그냥 쏘쏘 뭐 기분 좋을 정도나, 아니면 뭐 분양가가 5억이었다 그러면 15억 정도가 돼야지만 만족을 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좀 제가 요즘에 갖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부동산 하고 있기 때문에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19년도, 2020년도, 물론 2009년도, 10년도 그런 시장 상황을 다 알고 기억 속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 드리는데, 참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또 갖고, 지금 내 집 마련을 못 하시는 분들은 집값이 비싸서 못 사는 것도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집값이 이렇게 비싸기 때문에 또 못 사는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이번 환경은 들을 수 없이 많이 봐왔지만, 지금의 핵심은 뭔가 이상 조짐이 보이면 정부가 차단에 나선다는 게 팩트다. 그러니까 지금의 부동산 공급 대책이 엄밀히 따지게 되면 시장에 앞으로 정부에서 270만 원을 갖다 공급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지만, 조금 이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정부의 말을 믿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1주택자분들이 특례 보금자리를 이용해서 2주택을 만들고 일시적 2주택을 만들어서 이제 종전주택을 갖다가 또 매도하고 또 비과세 혜택을 또 그렇게 받으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서울 수도권에 있는 그런 부동산, 특히 아파트는 제가 봤을 때 2030년까지는 이렇게 우상향으로 가지 않을까. 만약에 너무 폭등한다라고 하면 정부에서 또 연착륙을 갖다가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정책들을 갖다 내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투자는 멀리 보고 하되 리스크 관리를 잘 하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다. 정말 독일 병정님의 정말 훌륭하신 부동산 인사이트 제가 오늘 이야기 드렸는데요. 제가 관련해가지고 부동산 블로그 링크를 갖다 걸어 드릴 테니까 한 번 더 꼭 보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어제 제가 제 이제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 중에 이제 제가 상담을 갖다 해드렸던 분이 있는데, 혹시라도 이제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 GTX-A 운정역에 A46블럭 제일 풍경채 아파트 이제 선청약 당첨되신 분들이 이제 본청약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본청약을 갖다가 포기를 갖다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이제 청약을 갖다가 계획대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지금 부동산 상황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본청약 하셔도 좋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 이유는 지금 여기가 2025년 12월에 입주 예정이에요. 근데 2년 안에 안 될 수도 있어요. 2026년은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GTX-A 운정역이 정말 도보 3분 이내 컷이거든요. 너무너무 가깝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수서 동탄이 내년 3월 전에 개통을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동탄역 바로 앞에 있는 동탄역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도 지금 84 같은 경우 15억 정도 지금 거래 호가라든지 이렇게 수준을 지금 보이고 있고, 40평대 같은 경우는 20억이 지금 넘었다라고 실거래가 찍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걸 다 떠나서 분양가 5억대의 아파트 역세권을 끼고 있는 아파트가 당분간 분양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것도 국민평형 84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세대수가 300세대밖에 안 되고 여러 가지 이군건설 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이유 다 접어치우시고 GTX-A 운정역 2025년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에 개통을 하면 가장 좋겠지만,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2025년 전반기 개통을 하게 된다고 하면 GTX-A 운정역을 도보로 다닐 수가 있고, 또 추가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지금 계획돼 있다 보니까 운정 3지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해서 방송에서 이야기 드리지만 일산생활권입니다. 거의 고양시하고 맞붙어 있고 거의 킨텍스하고도 정말 차로 한 10분, 2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다 보니까 앞으로 또 JDS 지구라든지 또 킨텍스 쪽으로 해서 한류월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좋은 그런 일자리들이 또 확충되기 때문에 저는 나빠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감사스마일TV 애청자분들 중에 혹시라도 GTX-A, A46 블럭 제일 풍경채 사전청약을 당첨되셨는데 본청약이 다음 주까지 또 이거를 결정을 하셔야 된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하는 마음에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립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부동산 연착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드리면, 정리를 해드리면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것도 바라지 않고 또 폭락하는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 있는 중산층이라든지 서민들 입장에서는 지금의 아파트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을 갖지 마시고 내가 이사를 가지 않고 내가 5년이고 10년이고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이왕이면 내가 내 집을 장만을 했는데 가격이 오르면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빌라라든지 오피스텔보다는 정말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 이왕이면 구축보다는 준신축보다는 신축 새 아파트를 갖다가 이렇게 가져가시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감사스마일이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감사스마일도 집이 없었던 시기가 있었고 또 집으로 인해 가지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부동산을 하고 있으면서 제가 이렇게 아침마다 방송을 드린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제발 무주택자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을 하시고, 그 다음에 1주택자분들은 정말 더 좋은 지역으로 갈아타기를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최근에 이제 감사스마일이 놀랐던 게 사실 중에 어떤 게 좀 최근에 놀라는 사실 하나 있는데, 20, 30대 젊은 층의 부동산을 갖다가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라든지 자세가 우리 40, 50대랑 너무 다르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 30대의 그런 부동산 내 집 마련이라든지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라든지 그리고 또 집에 대한 생각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40, 50대에 있는 이런 우리 중년층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기성세대라고 이야기를 드리면 많이 좀 다르긴 한데, 정말 20, 30대 그렇게 빨리 생각을 갖다 빨리 해서 결혼과 동시에 아니면 신혼 때 내 집 마련을 하셨던 분들이 어떻게 보면 40대, 50대, 60대가 더 평안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 하기 때문에 직장만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집이 한 채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들이 달라진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어서 오늘 마지막 마무리 멘트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아무튼 오늘도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정말 쌀쌀합니다. 개인 건강관리 정말 잘하시고 또 한절기에 감기 조심하십시오.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